모든 신화에는 낭만적인 시작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 이야기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20대 초반 한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를 따라 머나먼 독일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그녀는 그 도시의 시크하고 미니멀하며 도시적인 감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훗날 그녀는 이 경험을 거울에 비친 사랑 이야기이자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 베를린의 감성을 담아 소박한 블로그 마켓을 엽니다. 처음 브랜드를 알린 건 옷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독특한 아코디언 지갑과 카드 홀더들이었죠. 합리적인 가격에 감각적인 디자인, 이 아이템들은 순식간에 이템이 되며 성공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 마켓이 불과 몇 년 만에 연매출 1000억을 넘어서는 거대한 K-패션의 제국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신화의 중심에 있던 창업자가 돌연 브랜드를 떠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오늘 영패션에서 이야기할 브랜드, 바로 맛땡킴입니다. 제가 이 옷을 입었더니 많은 분들이 마틴킴으로 읽으시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 R이 없는 프랑스어입니다. 네, 맛땡 약간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브랜드 이름 맛땡킴은 프랑스어로 아침을 뜻하는 맛땡에 창업자 김다인 대표의 성 킴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이 오기까지 그녀에게는 혹독한 밤이 있었습니다. 김다인 대표는 스스로를 꿈도 없고 공부도 못했던 고졸 출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고졸이에요. 인트로에서 언급한 그 베를린 러브 스토리 역시 그다지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김다인 대표는 패션 공부를 하고 싶다는 남자친구를 따라 무작정 베를린으로 향했지만 기대했던 담대하고 멋진 유학 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남자친구가 군입대를 위해 귀국하면서 김다인 대표 역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한국에서의 현실은 더 차가웠다고 합니다. 2015년 단돈 6만 원을 들고 새벽 동대문 시장에 갔지만 옷을 천천히 본다는 이유로 길 막지 마라, 뭐 또 이 외에 되게 상상도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처음 동대문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긴 뭐랄까, 이방인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차가운 곳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다인 씨는 진짜 성공하자, 이런 메모를 남겼고 어머니로부터 다시 받은 자본금 30만 원으로 그 블로그 마켓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코디언 지갑 같은 독특한 가죽 소품들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입소문을 탔고요. 그녀의 첫 아침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이 맛땡킴 오리지널 팬덤의 시작이거든요. 하지만 김다인 대표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맛땡킴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후에 김다인 대표는 자신의 세계관과 미학을 더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하이엔드, 즉 프리미엄 라인을 꿈꿨다고 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킴 마틴입니다. 보통 명품 브랜드가 대중적인 세컨드 라인을 내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죠.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던 피어 오브 갓 같은 경우도 에센셜 라인을 따로 내는, 그리고 하이엔드 라인에서 이제 일반적인 라인을 내는 그런 행보를 거쳤는데, 맛땡킴은 오히려 킴 마틴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나중에 내게 되죠. 이 킴 마틴이라는 존재는 훗날 김다인 대표의 거취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맛땡킴이 1000억 원대 브랜드로 성장한 가장 큰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대표적인 스타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궁금할 텐데요. 맛땡킴은 일관된 스타일이나 아이코닉한 원단,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원단이나 비밀스러운 디자인 공식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맛땡킴은 아주 대담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일은 전 세계 팬들이 정의한다. 이것이 이들의 핵심 성장 엔진입니다. 맛땡킴을 운영하는 하고하우스의 전략팀은 38만 명이 넘는 공식 인스타그램과 틱톡 팔로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 컬렉션을 내놓기 전에 아예 의견 수렴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엔 이 색상을 내주세요, 품절된 제품 재입고 언제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제품 출시해주세요 같은 수천 개의 댓글과 제안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팬들은 자신의 의견이 실제 제품이 되는 것을 보고 열광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강력한 팬덤 문화 자체가 맛땡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창업자의 감성적인 베를린 스토리로 시작한 브랜드가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플랫폼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거대한 로켓 연료가 투입되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맛땡킴의 로켓 성장 과정입니다. 2020년 50억 원이던 매출이 2021년 하고하우스의 인수 및 인큐베이팅을 거치면서 2022년에 500억, 2023년에 1000억을 돌파합니다. 3년 만에 20배가 성장한 겁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의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2021년 2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브랜드 인큐베이터인 하고하우스가 마텐킴에 투자하고 브랜드를 인수한 거죠. 하고하우스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마텐킴이라는 원석을 제국으로 만들 시스템을 이식했거든요. 첫 번째로 온라인에 머물던 브랜드를 더 현대서울, 롯데백화점 등 핵심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끌어냈습니다. 둘째로요, 대기업 출신의 재무, 기획, 마케팅 전문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 마켓 수준이던 조직과 재무 구조를 이제 천억대 기업에 맞게 완전히 뜯어 고쳤죠. 뭔가 휴먼메이드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예 반대죠. 니고는 베이프의 위기 때문에 브랜드를 넘겨야 했지만 마텐킴은 브랜드의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브랜드는 거대해졌지만 창업자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했던 거죠. 감성을 불어넣던 창조자에서 이제는 거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그 결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론은 해임이다, 또 사임이다 이렇게 설왕설래했지만 진실은 좀 더 복잡 미묘할 겁니다. 김다인 대표는 이미 2년 전에 지분 상당수를 매각했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남아있고요. 해임보다는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된 경영권의 완전한 이양이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었던 셈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마텐킴의 새 대표는 하고하우스의 홍정호 대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브랜드와 창업자는 완벽하게 두 개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행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죠. 첫 번째, 김다인 대표는 마텐킴을 떠나자마자 자신의 진짜 꿈을 실현할 새 브랜드인 다이닛을 런칭합니다. 다이닛은 마텐키보다 더 정제되고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어떻게 보면 그녀의 초심이었던 베를린 감성에 더 가까운 브랜드고요. 두 번째로 하고하우스가 운영하는 마텐킴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2024년 봄 여름 시즌 김다인 대표가 그토록 원했던 프리미엄 라인인 킴 마틴을 정식 론칭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조준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창업자는 브랜드를 떠나 자신이 원했던 순수한 미학을 가진 새 브랜드를 얻었고요. 기업은 브랜드를 인수해서 창업자가 원했던 프리미엄 라인을 시스템으로 실현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아마 모두에게 윈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마텐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멈추기는커녕 하고하우스라는 거대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등에 업고 K패션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선 마케팅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영국, 멕시코, 폴란드 4개국에서 400명의 소셜 인플루언서와 캠페인을 진행해서 2천만 뷰, 82만 좋아요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앰버서더로 에스파의 링링을 발탁하죠. 첫 번째 타겟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 최대 패션 플랫폼이죠. 무신사와 5년 독점으로 유통 계약을 맺었고요. 도쿄와 오사카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국에서나 보던 오픈런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오사카 팝업에서는 9,000명이 몰렸고요. 도쿄 시부야 정식 매장은 오픈 단 3일 만에 3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마텐킴의 일본 시장 5년 목표는 매장을 15개 늘리는 거고요. 누적 매출 2,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남아입니다. 태국인데요. 2025년 10월에 마텐킴은 태국 최대 유통재벌인 센트럴그룹과 5년간 600억 원 규모의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으로 태국 전역에 20개의 오프라인 단독 매장을 열게 되는 거죠. 개인 블로그 마켓으로 시작한 브랜드가 10년도 안 돼서 아시아 최대 유통사와 수백억 대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서구권 시장은 더 영리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에 아마존의 공식 입점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불가리아, 체코 등 동유럽에는 편집숍을 통해 브랜드를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업자 퇴사 후 불과 1년,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텐킴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브랜드의 영혼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영혼은 창업자의 고유한 철학과 세계관일까요? 김다인 대표가 새로 시작한 다이니처럼 말이죠. 아니면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관계와 시스템 그 자체일까요? 바로 지금의 마텐킴처럼 말입니다. 마텐킴의 사례는 K패션의 새로운 성공 공식을 보여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1단계, 창업자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신화와 팬덤을 구축한다. 2단계, 그 팬덤을 데이터로 치환해 고객 주도형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다. 3단계, 인큐베이터, 바로 하고하우스죠. 인큐베이터와 손잡고 자본과 전문 인력을 수혈받아 스케일을 키운다. 4단계, 창업자의 감성을 넘어선 시스템의 힘으로 치밀하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김다인 대표가 시작했던 브랜드 맛땡은 어쩌면 그녀가 떠난 그 순간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K패션의 새로운 제국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 패션이었습니다.